잠깐만요. 보통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분석을 해요. 이제 주가는 EPS 거의 퍼잖아요. 그래서 EPS 쪽에 이제 가깝게 이제 작동 원리 작동하는데 반도체는 EPS보다는 퍼 쪽에 이제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가의 작동 원리가 기대 심리, 멀티플, 내러티브, 업황, 매크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포인트가 잡기가 힘들어요. 투자 시점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사이클 오면은 그때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좀 자신 있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이클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게 과거를 이제 지켜보십시오. 잠깐 같이 보시면요.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거든요.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사이클을 아시면요. 반도체 섹터의 종목의 투자 사이클을 아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 이제 두 번의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16년도 5월달에 저점 찍고 18년도 5월달에 한 번의 사이클 그때 한 269% 상승했어요. 한 걸요. 그다음에 19년 6월 저점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19년 6월에 18년 하반기죠. 18년 하반기. 그러니까는 지금 23년 5월달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6월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반등이 이제 과거에 보시면 18년 10월달부터 반등을 했고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이클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락한 거고요. 한 걸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으면은 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과거에 16년 5월부터 18년 5월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집 사이클이 그대로 그냥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도 상승률이 거의 보시면 100, 여기 보시면 150, 200, 220 그거 거의 비슷했어요. 한 270%, 220%. 현재 그런 위치가 어디냐? 현재는 예전에 한번 텔레그램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19년도에 대자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거의 여건이 똑같고 하는 걸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는 22년 10월 달에 11월 1일 날 진바닥 찍고 현재까지 해야까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10만 원대 넘겨서 그 현재 포지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소부장 일본 쪽에 이제 뭐 소재 쪽 해갖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미중무역 분쟁이 있어갖고 한번 급락했었습니다.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었는데 현재 여건은 23년도나 19년도에 비해서는 좀 여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탐욕지수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좀 탐욕지수 이제 극단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번 내일마다 장 시작하면은 초반에 뭐 따라잡거나 그러시면은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는 좀 자제를 하셨다가 조정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좀 자제하시고 반도체주 지난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반도체주 많이 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게 기대 심리 때문에 내일 장초반에 아마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어쩌면은 단기간에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흥분은 자제하시고 제 생각하기에 그래서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중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큰 방향성 보시면은 과거의 사이클이 이쯤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쯤이라고 생각하고 SK 하이닉스를 감안하면은 10만원대 넘었는데 이 사이클을 대입하면은 한 10만원대 후반대까지는 몇 년에 걸쳐 갖고 이렇게 장기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고요. 근데 작동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 PBR 쪽이거든요. PBR 재고자산하고 잠깐 엑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22년 10월 말에 0.87배 PBR을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중에 있어요. 지금 하는 걸요. 과거에 이제 고점 보면 한 1.84배 정도, 1.71배 정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10만 원대 후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추론을 한 거고요. 물론 이건 뭐 정답이
수 있을 확률이 낮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론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현재 반도체 투자는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아니면 공종별로 조심을 하셔야 할 게 공종들도 있고 종목들도 있죠, 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어저께 설명드렸었지만은 후공정 패키징 장비 쪽에서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종목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이제 결론 내드리면은 잠깐만요.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통해 갖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텔레그램이 있거든요. 한 6,800명 정도 해갖고 구독자 계신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거기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후공정 패키지 장비 쪽이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비중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종목들이 패키지 장비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 보니까요. 그 의미는 제 생각하기에는 패키지 장비 쪽에는 매수하실 만한 분들이 다 매수하셨고 더 이상 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저께 설명드렸었는데 너무 좀 근거 자료 부족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갖고 증권사 리포트를 싹 다 뒤졌고요. 걸 최근 거를 해갖고 그래서 거기 목표 주가나 아니면 의견들 같이 종합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에 대한 거는 거론되는 기업은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내용의 일부 오류가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분석 내역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소리는 계속 잘 들리시나요? 중간에 안 들리시면 끊기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계속 얘기할 테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삼성증권 리포트에 참조를 해보시면은 과거 이제 다운턴에서 업턴을 돌았을 때가 19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년 초반. 근데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시면 장비, 소재, 부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 장비하고 부품하고 소재를 비교해 보면은 업턴 시에 그 베타 값이라고 하죠. 주가 상승률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보시면은 장비 쪽이 가장 베타 값이 높았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이거 후속으로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는 장비 쪽이 베타 값이 가장 높았어요. 그게 참조하시기 바라고. 보통 장비 쪽하고 소재 쪽하고 그다음에 부품이 가장 베타 값이 낮고요 한 걸요. 그래서 장비 쪽이 베타 값이 높고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부품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한 걸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반도체 기업 주가 현황을 지난 22년 11월 1일을 저점으로 이제 판단하고 11월 1일 기준점으로 해서 종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정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후공정 오늘 설명드린 후공정 패키징 장비 쪽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시각 부품 쪽하고 아직까지 설명 못 드린 테스트 부품 쪽하고 EDS 부품, 인프라는 다음 주 일요일 날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구분해서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23개 이외에도 반도체 종목도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23개인데 이 중에서 넘버원은 제너슨입니다. 후공정 패키징 쪽에 저점에서부터 155% 상승했고요. 한걸요. 톱2는 탐미반도체 129%. 그래서 이렇게 장비 쪽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베타 값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실질적으로 근데 실적은 뭐 다들 뭐 안 좋지만은 패키징 장비 쪽도 꽤나 23년 1분기 실적이 꽤나 안 좋게 나왔어요. 한걸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적정하게 과거에 유사하게 사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높다게 보시면 되신다는 걸요. 가장 좀 저조한 데는 보시면 인프라 쪽이에요. 한양ENG, KC, 세보EMC, STI죠. STI는
심지어는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마이너스예요. 두 개 보시면요. 리노공업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매출에 꺾이는 게 상당히 좀 심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TK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주에 시각 부품 쪽에 이제 멀덱스 K 이제 애프터마켓 설명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퍼픽을 멀덱스로 보고 있고 지금은요. 과거에 이제 베타 값을 보면은 꽤나 높았고 현재 주가 상승률이 그닥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도로 다음 주에 인프라 쪽하고 엮어갖고 다시 한번 퍼나 멀티플 관련해서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한 걸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됐는데 GST도 이제 과거에 보시면 베타 값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이 인프라 쪽하고 월렉스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키징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한 걸요. 일단은 계략적으로 소개해드리면 패키징 쪽에 장비 쪽이 베타 값이 높아 과거에 현재도 똑같이 유사하게 적용되고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현재도 그리고 인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아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후공정 패키징 장비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제너셈, 파크시스템스, 프로텍 이렇게 5종목 PSK 홀딩스는 제외시켰습니다. 이 5종목들의 여러 지표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퍼 기준하고 현재 금요일날 종가죠. 그 저평가 과거 퍼 기준에 현재 그러니까 5년 평균 퍼 각각의 종목들의 5년 평균 퍼 대비 5월 29일자에 TTM으로 해갖고 23년 1분 기준으로 해서 그 퍼값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퍼센테이지가 낮다는 의미는 그만큼 과거의 5년 평균 퍼 대비 현재 주가가 낮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보통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피어 그룹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체의 기업의 과거의 이제 5년 평균 값을 기준으로 현재 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멀티플을 또 산정하잖아요. 한걸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엑셀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해를 하시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평균 퍼들이 18년대 27배 이렇게 57배 20배 이렇게 됐으면은 이것들 평균값을 냈습니다. 이렇게 평균값 내고 TTM으로 23년 1분기 TTM은 트레일링 12months에서 23년 1분기 기준으로 1분기, 22년 4분기, 22년 3분기, 22년 2분기 그렇게 4개 분기에 퍼 값들을 4개 분기에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을 포함시킨 이 퍼를 계산해갖고 이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5년 평균값에 나눈 거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5년 동안 평균값이 31배인데 현재는 15배니까는 그만큼 주가 상승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하나걸요. 이해가 되시니까?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하는 걸요. 나중에 아니면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시던 거예요. 하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5년 평균 퍼 대비 이렇게 다 낚고 보시면요. 제너슨 같은 경우에 과거 평균 퍼가 5년 퍼가 8.97배인데 현재 9.75배면은 과거의 이제 주가 상승률 대비 현재 위치는 좀 고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죠. 낮을수록 저평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고요, 아무래요. 그러면 이 기준을 했을 때는 현재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건 한 가지에 딱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제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데 퍼값으로 기준했을 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제너쌤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아무래요. 사유는 뭐 물론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잡으시고요. 근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 내러티브 쪽이니까 퍼 쪽으로 해갖고 이제 많이 관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정성적 스토리 쪽을 해갖고 그래서 정량적보다는 정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들 갖고. 그다음에 FC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양호해요. 특히 근데 한미 반도체가 가장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플러스 FCF를 유지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도 22년대 FCF가 꽤나 좋았고요, 한걸요. 파크시스템스도 보시면은 22년대 좋았고, 네, 프로텍도 괜찮았고, 제너스는 과거에 이제 보시면 좀 약간 좀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두 개의 연도는 보시면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5개 종목 다 FC 관련해서는 프리캐시플로 관련해서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가장 우수한 거는 한미 반도체다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그래서 OPM을 더 비교해봤습니다. 과거 이제 5년 평균 OPM인데 평균 OPM에서 가장 높은 거는 한미반도체예요. 26.1%. 그다음에 프로텍, 제너스가 가장 낮고 해보시면은 그다음에 파크시스템스 이렇게 돼 있고 과거 대비 이제 현재 이익률 개선 여부를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거 평균 퍼들이 OPM이 있잖아요. 이거 대비 현재의 OPM이 어떤가? 그러니까 최근에 22년도에 OPM이 어떤가? 이거 엑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얘네 OPM도 마찬가지로 5년 평균을 이렇게 낸 다음에요. 현재 22년도에 OPM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평균 대비 가장 최근 년도에 OPM이 높으니까는 요거 대비 요거 한 개선이 됐다고 167% 이게 높을수록 이익률 개선이 최근에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죠, 한 걸요.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판단하시면 되시고 공이 이제 5개 종목 다 모두 120%를 다 넘겼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다들 과거 대비 이익률이 좀 계속 개선이 됐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시죠. 특히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이익률 개선이 높았다고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이렇게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일단 이오테크닉스 두 가지가 이제 해당되죠. 저평가됐고 이익률 계산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현재 주가 대비 투자 메리트가 어떤 게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정량적 지표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5년 평균 퍼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평균 퍼에 대한 현재 위치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5년 평균 퍼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퍼를 5년 동안 높게 멀티플을 시장에서 평가받았던 거는 파카시스템이죠. 42회 엄청 높죠. 뭐 미국 주식단지 42배는 5년 평균 퍼면은 엄청나게 시장에서 고평가를 계속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근데 그 성장주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장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평가 주잖아요. 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NF나 그런 것들 전기 2차 전지 뭐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높은 멀티플을 받잖아요. 그 사유는 뭐냐면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장주. 성장주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럼요. 성장주는 QE 확장이 나오는 매출액이 성장이 가파른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후공정 장비 패키징주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퍼를 멀티플을 장기간 받았다는 사례는 바카시든지 보면은 5년 매출액 CAG를 보시면 가장 높아요. 31.8%. 그래서 높은 멀티플의 시장에 대한 평가 역시 고성장의 해답이 있다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그것도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장비주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멀티플을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거는 이익률을 보시면 이익률은 한 중간값이에요. 바카시스템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의 작동 원리는 시장 평가는 매출액 성장에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후공정 패키징 장비진 5개 종목들의 전체 총합들의 매출액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 이제 18년에서 19년에 다운턴 됐잖아요. 19년도에 저점 찍고 현재까지 지속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개별로 보시면은 가장 높게 이제 성장성이 높게 나오는 거는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여기 파크시스템스 2개. 그래서 매출액 성장이 이 2개가 가장 높게 각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특히 파크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지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는 사유가 이 2개가 성장성이 높게 매출액이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여기 보시면 5년 평균하고 낮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것도 19년도에 많이 꺾여버렸거든요. 근데 19년도 이후에는 성장성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 반영해서
두 개가 높은 멀티플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 중에서 세 가지가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파크시스템스가 가장 잘 평가를 받고 있고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개별 기업들별로 이렇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이익률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토픽은 이제 파크시스템즈로 적어보셨습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이니까 정답은 절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 성장이 CAGR로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고 GPM 보시면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익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랑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많이 매출이 꺾였어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 세 번째는 제너스셈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어저께 제너스셈을 강조드렸었는데 오늘 곰곰이 체크해 보다 보니까는 이오테크닉스 쪽이 제너스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된 사연은 일단 주가 상승률이겠죠.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이오테크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잖아요. 이렇게 파크시스템즈하고 그렇게 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주가 상승이 높으면은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좀 미미한 종목 중에서 괜찮은 지표대로 보이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오테크닉스하고 파크시스템즈가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참조하시고야 하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데 제 의견을 가미를 시키는 게 적정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단순히 가볍게 그냥 한 귀로 흘려들으시고 그 외에 뭐 여러 여건들은 자료들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후공정 장비주들만 한정돼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 이제 반도체 쪽에 보면 공정들이 많아요. 여기 표시한 것들은 공정들이 다 표시한 건 아닌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공정들만 이렇게 모아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규모 추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한 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후공정 장비 오늘 패키징 장비 쪽에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개인적으로 인프라 쪽하고 코츠 파츠라고 생각합니다. 시각 쪽에 보시면요. 후공정 장비로 설명드리는 건 노란색인데 매출액 추이가 보시면 노란색이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매출액 추이가 어떤 걸로 보이시죠? 한걸요? 일단은 이 인프라의 파란색, 그 다음에 시각 부품의 회색, 이 두 가지가 다른 공정 대비 장기간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성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공정 장비는 가장 안 좋고 해보시면요. 꺾이잖아요. 벌써 22년도에 미리.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더 시각을 넓히자면 시각 부품 쪽하고 인프라 쪽하고 이제 성장성이 높게 나오니까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프라 쪽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보시면 이게 GPM이거든요. GPM. GPM이 상당히 낮아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인프라거든요. GPM이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익률도 상당히 낮아요. 하는 걸요. 이게 왜냐면 도급공사가 아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외주비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뭐 한양ENG나 뭐 KC나 세부MC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저평가받아갖고 과거에 이제 베타 값을 보면은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다른 공정에 비해서 저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포함되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GST나 뭐 유니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에러트베큐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인프라는 차치하고 후공정 장비하고 오늘 설명드리는 그다음에 커츠 파츠 시각 부품 쪽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GPM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공정들이 가장 이렇게 좀 상승률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여기 시각 부품 쪽이고 여기는 이제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이 다 포함이거든요.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역시 이제 가장 이익률이 높잖아요. 한걸요. 매출액 성장도 높게 발생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서 베타값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너무 지금 관심도가 높고요. 지금요.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 부품 쪽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쪽에 인제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 보면은 후공정 장비 매출 오늘 설명드리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기업별로 매출의 합산 현황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다음에 후공정 부품 테스트 쪽 리노버 ISC도 괜찮죠 하는 걸요. 이렇게 성장성이 높게 나오니까는 주가도 높게 반응하는 거고 파츠 쪽에 이제 시각 부품 쪽에 인제 비포 마켓 플레이어하고 애프터 마켓 플레이어를 같이 포함시켜 봤어요, 한 걸요. 이게 꺾이고 성장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괜찮죠 보시면요. 근데 파츠 쪽에 인제 부품 쪽에 애프터 마켓 플레이어들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턴일 때도 보시면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각도가 가장 높아요, 매출의 성장성이. 그래서 이런 사유로 특히 인제 월덱스 쪽으로 해 갖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BCC도 괜찮고 KNG도 괜찮고. 그래서 이쪽 개인적인 토픽은 이 중에서는 이렇게 시각 부품 쪽에서 애프터마켓 플레이어들 이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종별로 요약을 한번 해 봤고요, 이걸요. 다시 이제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공종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요. 뭐 후공종, 연공종의 어닐링, 뭐 식각, 스트립, CMP, 세정장비 너무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요. 공종별로 많고.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한번 하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인제 인프라 쪽에 인제 포함된 STI하고 미순 GST 이런 것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리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는 검사 장비 쪽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뭐 이렇게 이건 어닝링하고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세부적으로 포함된 거고 이렇게 이거는 참조하시라고 인제 선물을 시켜 드린 거고요. 다시 인제 후공정 패키징 장비 쪽으로 넘어와서 인제 5개 업체, 6개 업체를 인제 과거의 베타 값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인제 한미반도체하고 제너셈이 가장 주가 상승이 높잖아요. 이게 인제 과거에도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시면 18 년도부터 21 년까지 다운턴에서 업턴으로 돌아왔을 때 주가 상승률이 얼마큼 나왔는지 다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1 등이 제너셈이에요, 제너셈. 현재도 1 등이 제너셈이잖아요. 제너셈이 이렇게 올랐고 이오 테크닉스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과거의 베타 값이 낮아요, 보시면요. 현재는 여러 뭐 지표들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상승이 좀 미미하잖아요. 베타 값이 끼라고 보시면 되죠, 끼. 과거의 끼. 그런 것들이 현재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걸요. 근데 보시면 1 등이 과거에 보시면 제너섬이 파커 시스템즈래요, 보니깐요. 파커 시스템즈는 과거에 인제 베타 값이 상당히 높았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좀 미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관점으로 보면은 파커 시스템즈가 주가 상승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 인제 정량적 지표들을 설명드리겠지만은 그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후공정 장비주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오르긴 좀 올랐어요. 45% 올랐는데 만약에 좀 조정을 받으면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텍티고 PSK 홀딩스고 이렇게 이 두 개는 이제 베타값이 낮았고 한 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과거에 베타값이 높은데 현재 주가 상승이 미미하고 여러 뭐 재무 지표나 아니면은 실적 지표들이 좋은 것들 그런 게 유리하지 않을까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제 그중에 하나가 파커 시스템즈라고 보시면 되시죠, 한 걸요. 그다음에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 인제 주목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한 걸요. 전공정 기술 개발을 통한 반도체 성능 향상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화 공정, 지레미의 미세화 공정이나 낸드의 인제 고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지고 캐펙스는 상당히 많이 투입되지만 그래야지만 인제 이게 인제 전공정 기술 개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한글요. 그래서 화두는 인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인제 원가 절감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음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거를 고사양화 시켜야 되는데, 과거 대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높게 이제 진행되니까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니까는 투입되는 이제 자본이 많이 투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안 나온다게 요약될 수 있고, 그거를 전공정에서 이제 못 잡으니까는 후공정 패키징을 통해서 후공정 패키징이 좀 단가가 싸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만회를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원가 절감을 추진하면서 고사양화를 시키는 이율 배반적인 두 가지 여건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에서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정업 미세화의 기술 개발 수준이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반도체 개발에 대한 투자비는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잖아요. 그러면은 캐펙스는 증가를 불가피하고, 그래서 전공정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폭이 감소해서 이거를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성능 고도화 및 원가 절감이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건이 이제 이게 핵심이죠, 한글요. 원가 절감. 여기서 전공정에 못 잡으니까 후공정에서 패키징에서 트렌드가 되는 게 이게 문제네, 이거 사유가. 근데 지난주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똑같아요. 트렌드가 뭐냐면은 반도체 전공정의 시가공정 관련해서 23년 투자 포인트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고사양화인데 낮은 가격의 소재 부품 확대를 통해서 이율 배반적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관건은 이제 원가 절감이죠. 고사양화 시키면서 원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전공정에서는 시가공정에서 애프터마켓 플레이어들의 이제 부품들을 채택하면서 원가 절감을 시키면서 고사양화를 추구하는 거고,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통해서 이제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고사양화를 시키면서. 그래서 두 가지 트렌드는 어차피 결국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실적 관점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적 관점으로 보면은 23년 1분기에 이런 트렌드가 적정히 작용되었고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후공정 패키징이 아니에요. 근데 시각 부품 쪽의 애프터마켓 플레이어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특히 월덱스나 KNG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두 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논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의도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좀 자기적이고 너무 주관적이나요, 혹시?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설명드린 게 전체 정답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들으시다가 뭔가 이상하거나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이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커 시스템즈고요. 보시면요. 최근에 제가 블로거들 이렇게 분석글도 많이 같이 종합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자세한 내용 이제 거기다 보시면 되시고, 거기서 이제 헥사고님이 이제 작성하신 내용인데, 양사는 이제 첨단 나노 개체 장비 원자 혁명이고 AFM이라고 하거든요. 약자로. 근데 글로벌리 1위예요, 2위. 그래서 개발 생산에서 반도체나 뭐 연구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자 혁명의 AFM이거든요.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 약자로 AFM인데, 원자 혁명의 약 30%가 산업용이 이제 원자 혁명이 65%고 연구용이 30% 이제 매출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86%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 매출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간단히 요약드리면은, 근데 파크 시스템즈가 보시면 원자 혁명인데 이게 뭔지 이게 좀 애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IR 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올려드렸던 거를 텔레그램에 바로 링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뜨고요, 한 걸요. 이게 23년 1분기의 IR 자료거든요.
간단하게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현미경을 개발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나노 단위의 계측을 제공하고 있고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걸요. 약간 독특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객사는 삼성전자, 뭐 샤프, 히타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LG 쪽하고 TDK, 뭐 SK 하이닉스, IBM, 마이크론 등등. 그 유수의 아까 산업영하고 그다음에 연구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교나 국책연구소 같은 게 이제 연구영이죠. 여기 30%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 포지션도 높습니다. 파크시트는 이제 제품들이 모습들이고 한 걸요. 그 장비들하고 최근에 이제 NX 장비 각광받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WLI 쪽하고 이제 이게 산업용 쪽이고 연구용 쪽이에요. 보시면요. 딱 생김새 모양새 보면 구분이 가능하시잖아요. 장비 쪽하고 개별 이렇게 연구용으로 보시면 되시고 한 걸요. 파크시스템즈는 이렇게 글로벌리 현지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다음에 원자 현미경 플레이어에 대해서 글로벌리 1위다 보시면 되죠. 20.4%로 글로벌 1위. 이런 것들 중요하죠. 글로벌 1위인지 국내 1위인지 해갖고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장비 NS 마스크하고 NS 하이브리드 WLI가 이제 이번 분기부터 매출액이 포함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NS 마스크는 이제 EUV 쪽 관련해서 장비고요. 그다음에 NS 하이브리드 WLI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갖고 이제 패키징 쪽에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와이어 본딩하고 그다음에 FC-BGA 플립 쪽하고 플립식 패키징 방식하고 이제 그 단계가 TSV잖아요. 최근에 이제 HBM3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패키징 쪽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는 개발 단계가 한 24년에서 25년도쯤에 상용화 시킨다고 이제 TSMC가 지금 상용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장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EUV 쪽 장비하고 하이브리드 본등 장비 쪽에 두 가지 이제 신제품이 개발됐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뭘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걸 내용을 아셔야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장비의 이익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EUV 쪽에 관련된 장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NX 장비. 그다음에 이게 EUV 쪽에 장비가 뭐냐면 성격이 뭐냐면 포토마스크 있잖아요. 포토마스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기업인가요? SNS 텍이잖아요. 포토마스크의 원전의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그 관련입니다. 그리고 포토마스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채택되는 최근에 이제 수주가 많다고 합니다. 기존의 장비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ASP가 고가이기 때문에 매출액 쪽에서 기여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 WLI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이제 활용 가치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 관련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걸요. TSMC 쪽은 이제 관련되겠죠, 걸요. 네. 파크시스템의 15개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 봤는데 1분기 실적은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보시면 YOY로 94%, 264% 증가됐고 수정과 체크를 해봤는데 후속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매출액 증가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판단하시면 되시죠, 아무래요.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EUV 스토리가 있다 보시면 되시고 대신에 리스크는 중국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렇게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같이. 근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으면은 항상 장비주 같은 게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매출 채권 이쪽이죠. 매출 채권 쪽 그래서 관련 3대 지표와 회전율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대선 충남화 설정률, 그다음에 경과기업별 채권 잔액 현황 세 가지가 오케이 되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전율 오케이, 대선 충당 설정률 거의 0.56% 오케이, 그다음에 3개월 이하 비중, 그러니까 연체되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채권 비중, 뭐 그럭저럭 양호, 보통 6개월 이하로 이렇게 포함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아주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뭐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해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나쁘진 않다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시고요. 후속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의 이어 테크닉스 설명드리겠지만 같이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걸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는 뭐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나 모두 다 이렇게 매출 채권 3대 지표들을 체크해서 중국적 매출 비중이 높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파악을 하셔야 되십니다. 필요성이 있고요, 원료. 일단 파크 시스템들은 뭐 그럭저럭 양호하다게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원료. 그래서 개인 코멘트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참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증권사 평균 주가가 있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써놨어요, 걸요. 이거는 어펜딕스래요. 그럼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뭐 그런 것들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한 걸요. 공정이라는 거, 메이퍼나 뭐 파운드리 이런 것들 다 아시겠죠? 하이브리드 본딩, TSV 참조하시면 되시고, 참고로 TSV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다이들 있잖아요. 다이들을 이렇게 쌓고 가운데 이제 마이크로 범프가 들어가고 구리 도금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고 한 다이당 5,000개의 이제 구멍이 뚫리고 12개의 다이들을 쌓는다 적재시킨다고 하잖아요. SK 하이닉스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구멍들을 이렇게 관통시키고 빌려로 맞추는지, 정확하게 맞추는지 그 기술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한 걸요.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치 관련된 내용들이 참고하시고 한 걸요. 최근에 이제 EUV 쪽 관련돼서 NX 장비하고 그다음에 WLI 하이브리드 장비 이게 매출이 이제 여기 이제 전 D1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10대가 뭐 이렇게 공급 계약을 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거 매출 계산해 보면은 꽤나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부분 시트를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참고하시라고. 각각의 이제 증권사들 이제 최근에 5월달, 4월달에 증권사 목표 주가를 다 집어넣어 놨고 평가선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를 참고하시면은 현재가하고 목표 주가 이제 현재 요거 각각 증권사들 있잖아요. 각각이 최근에 목표가를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계율이고 아직까지 14% 정도는 목표가까지 여유치가 있다 보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제 의견뿐만 아니라 증권사 의견도 같이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한 걸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목표 주가를 넘겼잖아요. 보시면 현재가가 8.6% 오버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되니까요. 이 시트를 한번 참조를 투자하실 때 후공정 패키징 장비주나 아니면 다른 종목도 이제 반도체가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이걸 참고하십시오 하는 걸요. 실시간으로 해야고.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기 이제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정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건데 아까 설명드리면은 아까 오전에 이제 증권사별 리포트들을 막 쭉 올려놨잖아요. 이거 누르시면은 해당 링크 들어갈 거 그거 보시면 되시고, 이것들은 이제 분석글들 그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의 이제 분석글들 같이 보시면 되시고 하는 걸요. 이것들을 누르면 분석글도 나오고요. 현재가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22년 11월 1일 종가는 고정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익률이 나타납니다. 네, 목표 주가는 이 평균값들을 다 내놨고요, 한 걸요. 이제 목표 주가 계리를 이렇게 수식에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은 이것도 이제 목표 주가의 계리도 이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하셔갖고 한번 투자를 하실 때 참조하시면 좀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월덱스나 뭐 KNG 이런 것도 싹 다 업데이트를 해갖고 이제 올려놓게 한 거죠. 계속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작성한 뭐 분석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누르시면 참조 이렇게 누르시면은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그 자료로 링크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때 뭐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이거 누르셔서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할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이 하나만 있으면은 제가 이제 2분기 때 이제 분석했던 반도체 자료들을 여기서 거의 다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걸요. 아이고, 좀 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바크시트는 지금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3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QOQ력이 꺾였는데 실질적으로 매해 4분기가 최대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꺾여갖고 실적이 나빴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만 따로 보면은 23년 1분기 실적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이걸로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2분기 빼고는 3분기, 4분기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카시스 현재를 좋게 보고 있는 사유가 하나 중에 하나고요. 지역별 매출액 보시면 중국 매출 비중이 꽤나 높잖아요. 50%에서 뭐 30%. 그러면은 매출채권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출채권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아까 개인 의견 써놨는데 보여주는 리스크는 않고 그만큼 파크시스테이지 우선 경쟁력을 갖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한국이. 그리고 아까 상승 베타 뭐 700% 이상으로 해서 제네스하고 한미오드시하고 과거에 이제 업턴 시 다운턴에서 업턴 시 상승률은 거의 비슷했잖아요. 7%인데 현재 파크시스템의 최근의 주가 저점 대비 상승률 40%대여서 제너스와 한미의 150%대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오히려 이 두 개의 업체에 비해서 꽤나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과거에 대비 저조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이쪽에서 있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 목표 주가도 보시면 괴리율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파크시스 세제를 홍역 장비 패키징 중에서는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매수하시기에는 좀 지양하시고 저점으로 이렇게 빠지면 그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크시트 이제 보시면 되시고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 수주정보 선수금이거든요. 선수금이 보시면 수주정보는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같이 이게 제공품하고 연동되고 선수금은 이제 매출액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관련돼서 선수금은 역대 분기 최고를 찍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러면 이 의미는 이 추세가 가면은 23년대 하반기에는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수주정보 또한 여기보다는 최성수기 비하면 낮지만은 YOY를 분기별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세라 그러면 23년대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YOY를 22년 대비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판단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수공정 패키징 장비 쪽에서는 유일하게 실적이 찍히는 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쪽의 설명이고 글로벌 오사트 업체는 이제 세 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SE하고 앵커하고 JCET. JCET는 이거는 뭐 생략하고 그냥 걸려. ASE하고 앵커 쪽에 이제 실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후공정 패키징 장비 쪽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납품 비중이 있으니까는 관련된 매출하고 캐펙스하고 연계관계를 체크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드리니까 헷갈리시죠? 이거 벌써 1시간 지났네.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9시부터 미팅 있어갖고요. 또 스터디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SE는 대만 쪽이잖아요. 글로벌 오사트 1위 업체고 주요 고객사는 TSMC 쪽이고 매출액이 23년 1분기에 꺾였어요, 많이. 그리고 TSMC 쪽이 이제 주요 고객사니까 삼성전자 쪽 캐펙스와 따지면 연계는 좀 낮습니다. 주요 고객사 TSMC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TSMC 쪽하고 매출액하고 이 4대 공동 패키징 장비 쪽하고 연계를 따져봤고 제네슨 쪽이 이제 가장 연계가 높고요 한 걸요. 사유는 따진 이유는 어떻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슨 쪽이 ASE하고 연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
왜냐면은 이 4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뭐 장비주나 그런 것하고 차별화되게 사업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불친절해요. 이렇게 보시면 장비들은 종류들이 많은데 뭐 대비라서 그런지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갖고 세부적으로 표현 안 하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어떤 고객사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걸요.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연계관계가 제네스하고 AS가 높잖아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어쩌면 제네쌤이 AS 이쪽하고 고객사 관계에서 연계가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시고, 이 의미는 AS의 매출액 같은 걸 추론하면은 제네쌤의 매출액을 간접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nthly 리뷰를 매달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이제 저점에서 이제 터닝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돌아서면은 제네스 쪽으로도 긍정적이다 판단하시면 간접적으로 추론하시면 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한 걸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죠. 앵커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대표적인 모사트 쪽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 쪽하고 연계관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이던스를 매분기마다 발표를 잘하고 가이던스가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가이던스를 미래 실적, 만약에 23년 1분기 실적 발표되는데 23년 2분기에 가이던스를 발표하잖아요. 꼭 반드시 그것들을 가이던스를 적용시켜서 만약에 연계관계가 높다고 그러시면은, 특히 제네스하고 이오테크니스가 연계가 높거든요. 그 가이던스를 따로 맞춰갖고 실적을 추론하는 거죠. 이렇게 매출액을 한 분기 앞서갖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한 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앵커는 이오테크니스하고 연계관계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연계관계를 보시면 되시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매출액 추론할 때 업황이라고 하는 것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한미반도체 이제 블로그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핵사원님 이제 작성하신 거고요. 보면요. 내용 참조하시기 바라고. 한미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유는 뭐냐면은, 주요 장비들을 보시면은 주요 장비가 증권사 리포트 3개를 참조시켰고 하는 걸요. 주요 장비가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게 싱글레이시 쪽에 들어간 거거든요. 싱글레이시 쪽에. 그 후공정 쪽에 잠깐 공정을 잠깐 같이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이제 후공정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끝나는 게 싱글레이션이에요. 다 이제 패키징 끝난 다음에 기판을, 파란색이 이제 기판이잖아요. 기판을 절단하는 공정인데, 여기서 모듈 카드에서 실장하도록 개별 반도체를 이제 잘라내는 공정이에요. 근데 그 한미반도체의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주요 장비가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매출액이 이제 여기서 발생 중인데, 이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후공정 쪽에 이게. 그래서 패키지 절단 공정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사유는 뭐냐면은, 이 장비 말고 TC본드라고 하나 있어요. TC본드. 그 TC본드는 뭐냐면, 잠깐 설명드리면은, 아까 그 HBM3하고 TSV 패키징 어저께 설명드렸잖아요. 그 HBM3는 SK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고성능 D램이에요. HBM3는 SK하이닉스에서 지금 개발해서 이제 납품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는 납품 못하고 AMD 쪽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사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HBM3 때문에. 근데 한미반도체 본딩 장비 TSB, TC본드라고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보시면은 이 가이던스도 23년도에 낮아요. 이렇게 매출액 비중에서 보시면 매출액 2,300억이면 여기 10억, 아니 2,300억, 2,300억이죠. 150억밖에 안 돼요. 비중이 꽤나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통해서 이 TSB, TC본드라는 거는 여기 후공정의 공정을 보시면 여기 다이업트 칠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절단된 칩은 서브나 리드 프레임 붙이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매출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HBM3에 필요한 TSV 적층 패키징 공법에 필요한 장비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납품 이력이 있거든요. 과거에 19년도부터 18년도부터 해갖고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이 TSV TC본드라는 매출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과다한 수급 손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증권사 의견입니다. 증권사 의견. 그래서 승부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증권사 의견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이게 5개 증권사 최근에 4월달, 5월달 합산 평균 에버리지 내면은 25,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는 27,150원으로서 길이는 오버 플러스 오버돼서 플러스 8.6%다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장비 위주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채권에서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량 회사이기 때문에 심각한 리스크는 아닌데 단지 현재 단기 급등한 주가 레벨을 고려하시에는 이게 합쳐지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요.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싱글레 실적이 메인 장비고 실제로 실적이 높게 나오려면 이것들이 이제 수주가 많이 발생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매출 수주가 실질적으로 많이 높게 나와야 돼요, 원리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참조자료 보시도록 하고요. TSV TC본드라는 게 장비가 뭐냐면은 다이 업체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이거든요, 다이. 웨이퍼를 동그란 것들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적층시킨 거잖아요. 이게 HBM3의 이제 단면도구 하고요. TSV라고 관통시킨 홀들,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한 다이별로 5천 개를 뚫습니다. 뚫고 이 구멍들은 이제 정확히 딱 일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5천 개를. 그 장비가 이제 TS의 현미반들 장비가 요 구멍들을 맞추면서 적층시키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장비가. 이게 5천 개 구멍들을 12개 단수를 전부 다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매출 비중은 상당히 낮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하겠다 보시면 되시고 한미반도 실적 이거 23년 1분기 실적 보시면은 간신히 영업이익 흑자는 발생됐고 매출액은 과거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이거 매출 비중이 아시아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장비주들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채권 3대 요소를 보시면은 회전율,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했어요. 보시면은 제 17년 1분기 이후에 최저 회전율을 보이고 있고 여기저기 리스크가 있어 보이잖아요. 대선 충당 설정률 과거 대비 가장 높아요. 25.85%. 이거 중국 쪽의 매출채권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안 걸려. 그다음에 경과기한별 채권 잔액 연령에서 6개월 이하 비중이 정상 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물론 높아요. 84.2% 높은 수준인데 과거 대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키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시죠. 리스크가 좀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보시겠죠, 안 걸려. 근데 우리가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을 거라 판단하는데 다만 문제는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결합해서 보면은 조금 현재 주가에서 매수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너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상승이 가장 높잖아요. 근데 제너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한미반도체하고 이제 장비 역할이 겹쳐야 하는 거예요. 장비 역할이 겹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반도체 싱글레이션 쪽의 공정의 주력 매출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비전 플레이스먼트 VP라고 약자로 VP거든요. VP.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근데 제너쌤의 주요 장비도 마찬가지로 여기 싱글레이션 쪽이 들어갑니다. 소 싱글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EMI 차폐 장비에 두 가지가 이제 근데 한미반도체도 그 EMI 차폐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제너쌤과 한미반도체는 서로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규모의 차이는 상당히 있죠. 제너쌤은 좀 작고 한미반도체는 크고 그리고 최근에 소송도 관련도 두 개에서 소송도
같이 연관돼 있었는데 소송은 이제 해결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제너슨 관련해서 수호 싱글레이션하고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시고, 싱글레이션에서 MS는 대략적으로 함유 반도체가 80%, 제너슨이 20% 정도 된다. 정확한 거 아니고요. 추론입니다. 추론. 참조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EMI 차폐 장비. EMI 차폐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함유 반도체가 국내 1위 였었는데요. 최근에 23년 들어서 22년 말부터 하고 제너슨이 1위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제너슨 관련해서. 제너슨의 23년 1분기 실적 보시면은 마찬가지 함유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후공정 싱글레이션 장비 쪽이니까는 같이 이제 매출액 추이는 비슷하겠죠. 근데 같이 이제 꺾였고, 여기는 제너슨은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23년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매출채권 관련 얘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요. 이게 아시아 쪽이 수출 비중이거든요. 꽤나 높죠. 70%, 80% 정도. 그러면은 여기도 매출채권 관련해서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매출채권 관련해서 체크해 보면은 잔액 연령 현황에서 정상 채권이 90%대예요. 상당히 괜찮고, 회전율 오케이, 박스권 중단부에 있어갖고 오케이고, 그다음에 대선 충당부 설정률이 5%대예요. 상당히 낮잖아요. 이 세 가지 지표를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하고 똑같은 성격의 장기 유형들 경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채권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럼요. 뭘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개인적 결론을 내놨는데 위에 세 개의 지표들을 통해서 미래 시적 방향성의 계략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매출 채권 관련해서 이렇게 지표들이 우량하다는 거는 비록 소규모 기업이죠.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제너슨은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으나 내시면에서 우위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기술력에 있어서 최근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정량 지표에서 이런 것들을 매출채권 관련해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지만은 해당 고객사의 이제 그 급이나 아니면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현재 경쟁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너쌤은 수주정보를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미연처럼 수주정보를 공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수주정보가 매출액하고 추론을 비교를 내긴 시키면은 상관관계가 81.9%, 의미는 거의 추세가 같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 추론이 가능해요. 2분기에 한미반도체는 뭐 증권사 리포트나 그런 것들 보면은 QOQ로 2분기에도 꺾인다고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컨센인 23년도에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각 모든 증권사들이 22년도에 하락하게 돼 있고 2분기에도 2분기에는 매출액이 증가되네 보니까요.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YOY는 꺾이는 걸로 돼 있어요. 보시면요. 꽤나 많이 꺾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 YOY를 꺾이고 실질적인 실적이 터나온 건 24년도예요. 24년도. 제너쌤은 또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리포트가 오래전에 하나 있고 지금 최근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량적 지표를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미반도체 비교하면 이제 수주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밖에 추론이 안 되잖아요. 선수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수주정보로 추론하면 QOQ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너스형 같은 경우는 이게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매분기 이제 시정 나오면은 수정보하고 앞에 이제 1분기 포워드 매출액이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거 한번 제너스형 관심이 있으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너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매수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 주가가 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재된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 근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마커 이제 안토님이 이제 하신 거고요. 분석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여기 누르시면 참 글로 이제 분석을 연결되고 있는 걸요. 레이저 마커 쪽에 이제 국내 1위고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레이저 마커. 레이저 마커는 공정을 보시면은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마킹 쪽이 있거든요. 마킹. 여기 작은데 뭐 SK 하이닉스나 뭐 그런 것도 삼성전자 이렇게 마킹 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런 마킹 하는 거예요. 레이저 마킹. 그게 이제 주요 품목이고 매출 비율이 37%고 근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또 이오테크니스 주가 상승률은 뭐 한미반도체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오르고 있잖아요. 한 40% 정도 올랐으니까요. 저점 대비.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그 사이는 뭐냐면은 후공정 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루빙하고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있어요. 이 장비는 이제 신제품인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돼 갖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루빙하고 다이싱은 신제품이고 여기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웨이퍼 소 다이싱 쪽에 들어갑니다. 이 장비가 기존에 이제 일본의 디스코 쪽에 이제 꽉 잡고 있는데 이오테크니스가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단독이긴 하지만은 TSMC 쪽으로 해고 그루빙 쪽에 이제 이 장비가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3개사 5개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을 해봤는데 하나같이 다 보시면 신규 장비엔 그루빙하고 스텔스 다이싱이 하반기에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돼 있어야 한 거예요. 뭐 이거 일맥상통하는 하는 거고 그래서 이어테크닉스를 아까 여러 지표들을 보시면은 괜찮잖아요. 뭐 세 가지 퍼나 아니면은 성장률이나 매출액 성장률이나 CAG나 그다음에 OPM 같은 경우에도 괜찮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주가 상승률을 같이 참고하신다 보면은 38% 올라내니까요.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증권사 3개 증권사네. 증권사 최근에 5월달에 3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값을 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비 아직까지 14% 정도 여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대비 아직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면은 이오테크닉스도 후공정 장비 패키징 장비 중에서 투자가 유효하다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오테크닉스하고 파크 시스템즈를 두 개를 유의미하게 보십사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제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제까지 이렇게 한번 의견 드리는 거니까는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되시고 직접 판단해서 보세요 한번 자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찍힌다 그러면은 주가 리레이팅이 발생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제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근데 실제로 실적이 찍히려면 이게 마킹 쪽에 이제 이게 발주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한국의 실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비중도 있고요. 보시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PCB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있는데 16%면 FC-BGA 쪽이에요. 그러니까 FC-BGA 쪽이 기판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하고 대적전자잖아요. 해당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해당 삼성전기하고 이제 대적전자 쪽에 이제 실적이 잘 찍힌다, 매출액이 증가된다, 캐펙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PCB 쪽에 매출이 16%니까 이오테크니스를 떠올리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도 일부 비중이 있어요. 2차 전지 퍼치형 노치 장비, 레이저 절단 장치 6% 정도. 요게 이제 기억나는 게 DNT라고 있잖아요. LG 쪽에 엔솔 쪽에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그 최근에 이제 LG 엔솔 쪽으로 하고 독점을 하고 레이저 도치 장비 매출 비중이 급증해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죠. 같은 레이저 쪽이니까는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원래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보면 뭐 스토리가 꽤 많아요. 보면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에 베타 값은 과거에 보시면 낮으니까는 110%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여러 가지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한 걸요. 나쁘진 않다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에 이제 두 가지 공정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웨이퍼 다이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관련된 게 이오테크닉스 스탠스 다이싱 장비, 아까 그루빙 다이싱 장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다이어 대치는 뭐냐면 아까 여기 개별로 절단된 칩을 적층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한미반도체 TC본드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근데 실질적으로 요놈하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높게 발생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죠. 한 거죠. 추후에 만약에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니스가 관심이 있으시다 보면은 근데 현재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지만은 실제는 매출 비중은
꽤나 낮아요. 두 개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 발생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미미하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온다 보면은 괴리가 발생되겠죠. 여기서 발생시키는 원동력은 주가 상승을 높이는데 실제 매출이 안 찍힌다. 그럼 괴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주가가 다시 좀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크니스 실적은 한미반도체보다는 나아요. 제너스입니다. 보시면 되시고 주채권 관련해서도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한미반도체보다는 나은 여건이다 보시면 되시고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뭐 소소하다 이렇게 또 리스크도 높지 않다 이렇게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리스크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탄이라고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다들 졸고 계시는 거 아닌가? 졸리죠 많이. 자장가죠 자장가. 덕산 하이메탄을 어저께 설명드렸었는데 어저께는 좀 제가 톤을 좀 좋게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보니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의견을 정정해 드리고 왜냐면은 사유가 뭐냐면은 덕산 하이메탈의 FC BGA 쪽에 이제 솔더볼이라고 이게 들어가거든요. 솔더볼 기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기판 있고 그다음에 마더보드 있고 그다음에 메인 기판 PCB 기판 있고 그 위에 이제 다이들이 적층되잖아요. 사이사이로 이제 채우는 것들이 이제 전기실을 통하게 만드는 게 솔더볼이에요. 솔더볼 이게 소재잖아요. 이게 이오테크 좀 어려운 종목이죠. 그러면 이제 FC BJ나 뭐 그런 거 HBM 쪽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되면은 이 솔더볼 매출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보시면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죠. 20년, 21년, 22년. 근데 실적을 보면은 이거 참조하시거나 걸려. 솔더볼 핵심 소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후공정 패키징 쪽에 소재 부품주죠. 수혜주. 근데 매출액에 보시면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 이거는 매출액은 FC BGA 쪽 기판하고 이제 연계한 게 높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 QA 학생이 나오면은 여기도 이제 QA 학생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대덕전자하고 상관관계가 높고요. 보시면요. 같이 실제 꺾였잖아요. 23일 일본이 같이 꺾이고 있고 FC BGA하고 BGA 기판 쪽 업체하고 연계한 게 높다. 삼성전기나 대덕전자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22년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어요. 3분기까지는 이렇게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꺾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은 이렇게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들어왔었어요. 여기 사연은 뭐냐면은 솔더볼의 원재료가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주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석. 근데 과거에는 보시면은 주석을 원재료를 외부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덕산 미얀마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를 19년부터 돌리고 있었는데 22년 1분기부터 여기를 통해서 주석을 작업자적으로 시키는 거, 재량까지 해서 이제 공급을 시키는 거죠. 덕산 하이메탈 쪽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주석 가격이에요. 보시면은 주석 가격이 이제 하늘색. 그래서 과거에는 22년 1분기 이전에는 이제 원재료 매입을 외부로부터 하니까는 주석 가격이 빠지면은 외부로 매입하니까는 오히려 GPM은 이익률이 상승하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데 거꾸로 이제 주석을 내재시키니까는 주석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익률이 빠지게 됐어요. 반대로 거꾸로 이제 내재시키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주석 매출액이 덕산미아가 전체 매출액이 이제 전체의 30% 정도 기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익률이 빠지는 사유가 이거예요. 이 덕산 미얀마 때문에 덕산 미얀마의 이익률은 주석 가격하고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근데 이익률은 뭘까요, 그럼요? 해당 기업은 경쟁력이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주석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면은 경쟁력 자체가 낮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체 경쟁력으로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냥 괜찮게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왜냐면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경쟁력 자체를 보면은 내부의 이제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이익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원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내부 이익률이 크게 변동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쟁력이 낮고 투자 가치가 이렇게 낮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덕사하이메트랑 관련해서는 관심을 그렇게 별로 주저본 게 싶고 그런데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막 정정해 드리고요. 아이고, 근데 의견 안 좋게 하면 안 좋은데, 이게. 욕먹 먹는데. 뭐 제가 근데 뭐 의견 안 좋게 나온다고 그래고 주가가 빠지겠나요, 설마.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괜히 소개시켜드렸다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견 정정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오늘 5개 종목인가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보강해갖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니, 반도체 쪽에는 선수들이 많아갖고 투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반도체 쪽은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SOXL 뭐 그런 것들 막 투자 많이 했어서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부해보니까는 이게 선수들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주가 작동 원리나 그런 것들만 알면은 꽤나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별로 여러 가지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후공정 패키징이 지금 가장 뭐 이렇게 엔비디아 쪽에 챗GPT AI 관련해서 HBM3하고 HBM 관련해서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으면 현재 먹을 게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후공정 패키징 쪽에는 보다는 다른 쪽 공정 쪽에 반도체 종목 쪽에서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물론 계속 강조했지만 개인의 의견인데요. 예전에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실적들이 찍혔잖아요.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실적이 많이 꺾이니까 계속 그리고 23년에도 실적이 계속 꺾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니까는 괴리감이 발생되니까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한미반도체 주주분 계시면은 회원 탈퇴하실 것 같은데 다 좋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근데 뭐 이게 개인이 뭐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그뭐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하여튼 제가 9시부터 또 회의거든요. 스터디 모임 중에 회의를 하고 오늘은 뭐 질문 없으시면 고생하셨고요. 한미 EMI 차폐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크게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댓글 창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 좋은 의견들이나 뭐 그런 것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참고하고 좋고 그러니까는 저만 떠드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인프라 쪽 말씀드릴 건데 인프라 쪽 관심 있으시면 미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 같이 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가 저 혼자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이게 의견 교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요? 아무튼 그 주중에도 뭐 자주 시간 되면 기회 되면 뵙도록 하고요. 계속 반도체 쪽은 6월까지 하고 계속 제가 공부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겠습니다. 저는 9시에 또 회의 있어서 바로 나가볼게요. 자료는 조금 다시 업데이트 했으니까 다시 리비전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출근 예, HBM 수요 증가. 근데 HBM 수요가 증가되면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 유의미하게. 그리고 그 수주 공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켜보셔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일단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오른다고 보시는데 2분기 실적이 이제 유의미하게 찍히는지 봐봐야 되겠죠, 원래. 그거보다는 중국 쪽 매출 뭐 터닝한 거나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